오늘 오전에 이런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2025년에 5세부터 무상교육, 보육을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특히 자기네들이 어쨌든 보수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들도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자기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예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하기에는 너무 엉망진창, 우왕좌왕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오죽하면 네이버 댓글에서도 바로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전 터졌다는 소문이 있다. 그냥 막 지르는구나. 니네가 그렇게 욕하던 퍼주기 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한동훈 지지하던 사람들도 어리둥절하겠다. 당장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도대체 이게 뭐 지금 대한민국 그 국회 법이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고, 이번에 또 지난 대선 때 어떤 공약들이 있었고, 이번 총선 때 또 어떤 공약들이 있고, 이런지를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는 그냥 본인한테만 심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염치 없지만 딱 한 번만 더 믿어달라. 염치 없는 건 압니까? 알긴 아나? 일단 지금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요. 당장 일본도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다가 독도가 일본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한 거다,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역사를 말도 안 되게 양보한 뒤에 교과서에 왜곡 수위를 또 올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리고 여당에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걸 가만히 냅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를 뒤집어 놓고 막 흐트러 놓으면 나중에 와갖고 수습하는 사람들은 다음 정부에서 5년 안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문제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닌데요. 검찰에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문제 제기했던 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사권을 이용해서 민간인 불법 수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휴대폰 정보 불법 수집하고 관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라가 진작 뒤집어졌어도 모자랄 소식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 이게 이미 무뎌지고 익숙해진다는 게 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절대 이거를 그냥 익숙해져서도 안 되고요. 당장 눈앞에 뭐 우리가 어쩔 건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학습된 그 무력감을 주위에도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개 질문했습니다. 2차 가해, 그러한 국민의힘 후보들 공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님의 지적처럼 이 아리백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듯이 몰라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아리백을 몰라도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그 여당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특히 이게 나중에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국내 생산 못하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내에 좋은 일자리들도 다 없어지게 되면, 그것 또한 나중에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제대로 수습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적극적으로 아리백에 많은 에너지와 여러 가지 그 투자와 시간을 쏟아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아예 지금 무슨 원전 얘기까지 하면서 관심조차 없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막 R&D 예산도 그냥 다 삭감해버리고, 그래 놓고는 지금 국힘의 총선으로 나온다는 사람 저 보세요. 저거 수원정에. 참고로 김준혁 후보가 그 이수정 후보를 잡겠다고 지금 나온 상황인데, 농담을 다큐로 받았다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본인들이 무슨 민생을 챙기겠다 그러고 무슨 염치로 뭐 찍어달라고 하고 그런지 정말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수정 씨가 튀어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윤석열 대파 875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정 씨 얼굴만 보면 윤석열 대파 875원,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프레임 전쟁. 그냥 이수정 씨 얼굴만 보면 이제 대파가 떠오르고, 대파 보면 윤석열 대파 875원이 떠오른다니까요. 주위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고요. 이수정 씨가 아무튼 실컷 한 일주일 동안 난리가 나게끔 이상한 소리들 하더니 이제 뭐 갑자기 사과를 하고 뒤늦게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한 건지
아니면 어디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임요한 씨가 나와요.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린다. 아니 그러니까 당장 조국 대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지금. 아니 임요한 씨가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민의 미래로 가가지고 거기에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어 없음인가? 아니 그리고 당장 이재명 대표님, 김혜경 여사님 또 얼마나 건드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그래서 여사님은 안 건드리시는구나. 요렇게 참 이 선택적 잣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동일 잣대, 동일 책임 그것만 지켜줘도 많은 민주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열받진 않을 겁니다. 하여튼 갑자기 이수정 씨가 가고 임요한 씨가 와가지고 또 저런 얘기들 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튼 되게 웃긴 상황인 거죠. 그러더니 또 문재인 정부 탓까지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급하니까 막 갖다 썼던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2년 동안 얘기를 해가지고 제발 좀 그만해라. 알겠다. 알겠는데 그래서 너는 뭐 할 건데? 이거를 보수 지지층들도 물어봤다니까요. 아 그래 문재인 정부 민주당 탓하는 거 알겠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보수의 가치는 뭐냐? 맨날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아 종북 세력 뭐야 알겠는데 그래서 물가 문제 어떻게 할 거고 금리 대출금리 때문에 죽겠다. 가계부채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86을 그냥 보내버리면 당신들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도 저거 뭐하는 인간들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또 그 배우 이재훈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요즘 사과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 된다. 그리고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나가서 권리를 행사해달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재훈 그 배우 이재훈 씨를 욕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막 좌표 찍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좌표를 찍는다면 특정 정당 지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우리 국민들 모두한테 있는 권리를 행사하라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도 프레임을 씌운다면 그거엔 단호히 맞서야 되는 거고요. 이런 당연한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라고 하면은 왜 싫어하는 지지층이 있는 거죠?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자기들끼리 스텝 꼬여가지고 아니다 사전투표 독려해야 된다. 자기들끼리도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왜 안 되지? 왜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여기서 제일 웃긴 사람이 있죠.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공기가 바뀌고 있는 거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막 신나가지고 진짜 웃긴 게 막 여러분 하더니 혼자 한 2초 떠요 이게 하고 막 혼자 심취해. 그러더니 저희가 하고 또 혼자 막 심취해. 아니 뭐 하는 사람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웃겨갖고 쇼츠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며칠 만에 100만을 돌파하더라고요. 아니 막 저는 그것만 반복한다니까요. 진짜 이게 귀에 들어오는 게 이제 한동원 씨를 보면 아까 이수정 씨 얼굴을 보면 대파 875원이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한동원 씨를 보면 이제는 저는 정말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니 말하는 걸 진짜 한번 보세요. 아무튼 그러면서 공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한다는 게 공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갑자기 박근혜 씨를 찾아갑니다. 박근혜 씨도 최근에 만나고 종북 현수막을 걸려다가 내부에서 또 난리가 나가지고 철회를 지시하고 아니 공기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지금 어떤 식으로 공기가 바뀌어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이 여당 비대위원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말 이것도 그 대한민국 정치계의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안 황교안 씨가 지난 총선 때 제대로 말아먹어갖고 거기가 정말 희화화의 웃긴 포인트로 남아있는데 그거를 뒤집어 버렸어요.
저희가 정말로. 그러면서 말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아, 국힘 의원들, 우리 지금 이제 말조심합시다. 말조심은 너네나 하고 나는 막말할 거야. 아니면 거의 이런 거 아닙니까? 정치를 갑자기 개같이 한다 그러면서, 아니 본인이 다른 사람들 말조심하라더니 본인이 바로 구설수에 오릅니다. 아니 공기 막 달라졌고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아니 선거 잘 치르면 되지, 갑자기 정치를 개같이 한다는 말을 왜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랑 해서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갑자기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또 합니다. 실제로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라는 문장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해명하는 거는 그 뒤에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자기는 붙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 아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이 거칠어졌죠. 거칠어진 거 확실한 겁니다.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막 그 보수의 품격과 그런 예절을 중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너네 어차피 우리 찍을 거잖아. 잔말만 하고 찍어. 이런 당이다. 건방진 정치를 심판하자. 요런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저래놓고 막 자꾸 안경 잡고 막 혼자 흡족해가지고 한 1, 2초 정도 뜨고 이게 너무 웃기다니까요. 아니 이재명 대표님 연설 보느라 이것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너무 볼 것도 많고. 근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 걸 자꾸 보게 되는 게 이게 진짜 아니 저 말을 해놓고 본인이 왜 심취하냐니까요.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뭘 해도 국힘 찍으니까 지금 이 건방진 국힘 심판하자고 지금 보수층도 들고 일어난 마당에 저 말을 꺼내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또 이수정 씨를 돕겠다고 이수정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수정이 여러분을 위해 나왔다. 이 말 했다가 또 바로 논란에 입사했죠. 쳐다보는 그 시선을 보면 이게 뭐하는 인간인가 하는 시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러더니 혼자 막 박수 받고, 그리고 그 영상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쇼츠도 만들었거든요. 손을 잡고 그냥 들어가라 그럽니다. 이러고 자기 이 말하고 안 그래도 이수정 씨로 지금 전국이 뒤집힌 상황에 막 떠들썩한 상황에 또 가갖고 이 말 해갖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질 저거 하는 거. 본인은 이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 분위기와 말과 여태까지 행보와 이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딱 이렇게 가는 거지. 본인은 그냥 요거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들 기억에 남는 건 저희가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굳이 그 시간 아까운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너무 막 힘든 일이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땐 저 한동훈 위원장의 저희가 얘기하는 거 보면 피로가 싹 가실지도 모릅니다. 저거 보면 너무 웃겨요. 저게 여당 비대위원장이 지금 지지를 하러 그 힘을 보태러 간 건지 아니면 또 자기 주목 받으려고 하다가 그마저도 엉망이어갖고 다른 후보들도 표정이 별로 관리가 안 된다는 요런 거 보면은 하루에 피로가 싹 가십니다. 저러면서 공기가 바뀌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무튼 저희를 믿어달라 그러면서 심지어 이게 우렁차지도 않습니다. 보통 막 감동을 하고 막 벅차오르고 끌어오르고 나 당장 가갖고 이 심판을 해야겠다 막 이렇게 끌어오르고 이게 아니라 하는 얘기들 보면 그래서 온라인에 올라오는 거 보면 다양한 이 밈화가 돼버려갖고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해서 그냥 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 지역에 가서 그 후보를 지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역의 발전을 또 이끌어낼 건지, 그리고 지역의 최대 현안이 그 지역에 뭐고 이 후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건지, 당 차원에서는 그 전국적으로 어떤 민심이 있고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맞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건지 22대 국회에 이분을 꼭 보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은 이런 식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가셔서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한동훈 위원장은 애초에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가 외워온 거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 요 얘기만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에 가면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진짜로? 그러더니 아니 실제로 가갖고 하는 거 보세요. 저렇게 검은 옷 겉에 입은 다음에 자기 셀카 찍고 있다니까요. 아니, 이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얼굴만 보면 짜증나요 이러신 분도 계신데, 그러신 분은 그냥 안 보시면 되고 그냥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찾아볼 필요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한번 보시라니까요. 요 관점으로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요게 옆에 서 있는 후보 손 저거 어쩔 줄 모르는 거 보세요. 저 두 손 저러고. 아니, 그래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렇게 자기가 좀 같이 사진 찍히려고 하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옆으로 쳐댑니다. 어딜? 지금 내 단독샷인데 너 뭔데 너 좀 빠져 있어봐 하고 나보러 온 거야 이 사람들은. 이러고 셀카를 찍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현실은 영등포에 박용찬 씨 저렇게 응원하러 갔다가 현실이 마주한 거예요. 그냥 쌩합니다. 지지자들이 동원된 그런 현장에서는 본인 막 사진 찍자 하고 막 자기 저희는 정말 이런 얘기만 해도 와 하고 막 박수 쳐주니까 나 끝났다, 나 한동훈 보고 이번 총선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욕 피해갖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데로 돌아가가지고 출근길에 쌩 했다는 거 제가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겼던 건 요 박용찬 후보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누구를 도와주러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대선에 나온 한동훈을 지금 도우러 간 겁니까? 아니면 총선에 나온 박용찬을 그 한동훈 위원장이 도우러 간 겁니까? 참고로 박용찬 그 후보와 경쟁하는 건 민주당의 총선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후보입니다. 참고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주위에도 계속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못 이기면 나라가 망하고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뜻하는지 좀 이쯤 되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후진 사람에게 후진 방식으로 지배받고 싶냐? 과감하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뿐만 아니라 외교 폭망, 경제 폭망, 지금 막 민생 폭망 난리가 난 상황에 갑자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지금 요 타이밍에 지금 사람들 잔뜩 열받아 있는데 후진 사람한테 후진 방식으로 지배받고 싶냐 그러면 맞다고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뭐 90도로 머리 숙인 게 짜증나갖고 그런가? 후진 사람한테 지배받기 싫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심판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모양이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이 되살아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심판 바람은 꺼진 적이 없어요. 참고로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고, 언론에서 일시적으로 막 그 2월에 민주당 난리 났다고 막 그렇게 때릴 때 잠깐 그냥 그렇게 가려놓은 것 뿐이지, 일시적으로 덮어놓은 것 뿐이지 되살아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살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2년 동안 부정평가가 60에서 65%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게 이미 자리를 잡았잖아요. 중도층들도 진작부터 그렇게 부정평가가 높았고 심지어 보수층 사이에서도 들끓고 일어서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꺼지냐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파든 뭐든 그냥 아무것도 들지 말고 영부인하고 잠수나 타라 좀, 제발 좀, 이런 얘기가 국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저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자기 장사나 하고 있어. 이거는 그 지역의 후보를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자기 셀카 찍고 있고 무슨 뭐 불안하면 자기나 뭐라 그러고 막 이게 무슨 선거냐. 지금 국힘 수도권 출마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까지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부산 5군데 돌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구갑 서은숙, 수영구 유동철, 기장군 최태경, 그다음에 해운대구갑 홍순현, 그리고 금정구 박인영. 여기도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다른 지역들, 부산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으니까 서병수 씨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이 옐로카드 들었다. 그래서 최상병권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미 이재명 대표님이 이채 양명주를 계속 강조하셨죠. 그리고 참고로 서병수 씨의 상대는 북갑의 전재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대문갑 후보인 김영우 씨도 지금 용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을 비판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동대문갑은 안규백 의원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 대구의 권영진 씨도 대파 논쟁에 대해서 말을 얹고요. 안철수 씨도 저렇게 의대 증원 문제로 얘기를 하죠. 분당 갑은 이광재 후보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죠. 손가락 타령하면서 지난 대선 때 역사에 남을 큰 짓을 저지른 안철수 씨, 분당갑의 이광재 후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심지어 보수 성향의 옥수동도 등 돌렸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애초에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그저 자기의 심취해갖고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고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 뭐 말할 것도 없고 오죽하면은 정규제 TV에 이런 댓글이 인기 순으로 달려있다는 것도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고언이라 그러면서 뒤에 저렇게 천공, 참고로 그 숫자 2000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많죠. 왜 2000일까? 천공이 2000공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2000? 뭐 이런 얘기도 아무튼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합리적 의심. 근데 문제는 이 정규제 TV에 달린 인기 댓글들도 막 따봉 1600개, 1200개씩 달린 댓글도 보면 제발 윤석열 탄핵하고 김건희 한동훈 감옥 보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지금 이런 비판적인 댓글들 이게 지금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냥 이재명 뽑으랍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 보수 국힘 지지자였는데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오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저렇게 여당 비대위원장의 수준 낮고 민망한 지지 유세도 아닌 그런 걸로는 판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심판의 날이다. 4월 10일에 우리가 이 무도하고 오만하고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는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그러한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강조한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영화 예고편 보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신다면 그 이재명 TV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심판의 날 짧은 영화 예고편 같거든요. 정말 잘 만들었고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도 이런 짤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사전투표가 이제 4월 5일, 6일 금토죠. 그리고 본선거는 이제 10일에 수요일날 하는데 정권 심판에서 아까 옐로카드 얘기 나왔지만 레드카드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부활절 예배, 그 부활절 미사 인천 쪽에 이재명 대표님이 또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고 특히 어제가 대박이었어요. 어제 서울 지역에 제가 사는 용산 쪽도 또 오셨고 지금 특히 어제는 또 그 아니었지만 동작에 또 간다고 나경원 씨가 짜증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더불어민주연합도 지금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 충청 지역에 오늘은 또 간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경북 구미을의 김영건 후보님 어제 만나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후기는 제가 그 앞선 순서들 부산 지역 올리고 나서 바로 올릴 예정인데 임미애 후보도 TK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한 분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근데 이번에 민주연합 13번에 받으셨어요.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그 경북에서 힘들게 정치를 해오셨고 지금 특히 지방소멸 문제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적인 그런 노선을 잘 유지를 하면서 경북에도 이 민주당의 이 바람을 불러오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진 임미애 후보가 13번이라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우리 그 임미애 후보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더불어민주연합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화 연합이 만났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봄을 찾기 위해서 민주화 연합이 만났다. 이런 짤들 이렇게 지지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포스터들을 많이 만들고 계신 상황이고 연합에서도 이제 남은 기간 열심히 또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이렇게 본선거일이 4월 10일 앞서 말씀드렸죠. 참고로 2006년 4월 11일 이전
그리고 그날 태어난 사람들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06년생. 사전투표가 5일 6일입니다. 사전투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힘 측에선 사전투표 이렇게 못하게끔 했다가 아니다. 내부에서도 막 윤지혁 원내대표랑 또 막 스텝이 꼬이고 서로 막 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들이 앞서서 쭉 보셨듯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 바람은 끌 수도 없고요. 멈출 수도 없습니다. 덮을 수도 없고요.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지금 언론에 숨어있는 김건희 씨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주위에 남은 기간 동안 많이 각 지역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심판을 해야죠. 언제까지 저들의 그 뻔뻔한 태도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